네, 안녕하십니까.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성주원입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이번 주에 다시 월요일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가 또 일을 하나 벌렸는데요. 사실 이미 조금 생각은 해왔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 20일, 오늘 7월 20일이죠. 10월 말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기자로서 부동산 시장을 좀 취재를 했었고 그러면서 부동산 책까지 쓰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부동산부 기자로 있으면서 대학원에서 부동산학 석사 학위도 취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역시 부동산 관련 자격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올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제 올해 2월에 제가 대학원 졸업을 했거든요.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사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내가 뭘 할까,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공부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근데 학위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 또 당장 뭔가 딱 실용적으로 쓰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자라는 책을 썼고 또 석사 학위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왕 한 거니까 부동산 관련된 공부들 이왕 했고 또 저의 앞으로 남은 삶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거니까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어떤 저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일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나중에 제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심을 내렸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1회 현재는 10월 말쯤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10월 31일로 정해졌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이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 없으면 10월 31일에 시험이 치러질 것 같고요. 그때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1차도 합격해야 되고 2차도 합격을 해야 됩니다. 다만 1차를 먼저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까지 그러니까 1차가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그러면 1차만 할 것이냐 아니면 1, 2차를 한꺼번에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1, 2차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차에서는 부동산학 개론과 그리고 민법 이 두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과락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40점 매 과목당 40점은 최소한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별로 1차든 2차든 그 과목들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격이 됩니다. 다만 이게 좋은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평가라면은 내가 고득점을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절대 평가는 내가 그 기준선만 넘어가게 되면 평균 60점 그리고 과락이 없는 그런 상황만 만들면 합격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1, 2차 모두 오지선다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만만하거나 쉽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그 과목도 일단은 전체 1, 2차 합쳐서 6과목이고요. 그리고 그 두께도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법만 해도 사실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민법의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다 아실 테니까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의 범위는 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저도 법 공부를 이렇게 대학 때나 이렇게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동산학계로는 조금 친숙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법, 또 2차에서 보게 되는 부동산 공법, 공시법, 또 세법, 그리고 중개사 실무, 이런 과목들은 진짜 다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나마 세법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사를 많이 쓰면서 취득세, 뭐 재산세, 종합보유세, 양도소득세 관련돼서는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확한 그런 개념이나 정확한 숫자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거의 처음 시작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가짐을 다시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딱 한 103일 정도 남았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초부터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도 아마 한 4월, 5월쯤 이때 조금 느슨해졌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뭐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저도 작년 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올 초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책도 사고 막 그랬지만, 저도 막 그렇게 꾸준히 해오지는 못했어요. 초반에 조금 바짝 하다가 저도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진짜로 이제 고민하다가 지난주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 그래도 이왕 하겠다고 한 거 끝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남은 100일 동안에는 그래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업무도 보고 뭐 이런 와중에 이제 업무가 끝나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분명히 시간은 있을 거예요.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뭐 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침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각자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객관식 시험이고, 또 이렇게 약간 기출 문제에서 뭔가 다음 연도의 시험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약간 문제은행식 그런 출제, 이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치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을 좀 약간 기술적으로 풀어내듯이 공인중개사 시험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또 저도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조언을 해주세요. 팁 같은 것을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파트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한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그 부분은 공부하면 일단 한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또는 이 부분은 뭐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사람이 아니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팁을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대평가여서 내가 꼭 100점을 맞아야만,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면 모든 범위를 샅샅이 탈탈탈 이렇게 외우고 또 이해를 해야 합격의 문이 열리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은 넘기고 또 과목당 과락만 피하게 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 과목에서 몇 점 정도, 또 저 과목에서는 몇 점 정도,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100점을 꼭 맞지 않아도 60점, 7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같이 공부해도 좋고요. 저도 어떻게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사실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괜히 이거를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굳이 제가 다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는 또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같이 한번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떠들면서 현재 진행 상황들, 또 어떤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서로의 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SNS 상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많이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좀 전략적으로 약간 이제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합격 점수를 따내는 약간 그런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60점, 70점을 노리고 공부하는 이 수준이 시험이 이제 예년 스타일로 안 나오게 되면 갑자기 또 약간 더 어렵게 낸다든지 좀 꼬아서 낸다든지 이런 조금의 변화만 주어져도 사실 저 같은 이런 약간 꼼수를 노리는 요행수를 노리는 이런 수험생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꼭 100%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한번 제가 지금 현실 상황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번 노력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뭐 감정평가사나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직장인으로서 뭐 그런 욕심을 처음부터 낸다는 거는 진짜 욕심인 것 같고 일단 부동산 자격증의 아주 기본이자 대표 자격증인 공인중개사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좀 또 이미 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또 격려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런 본인이 쌓았던 노하우나 팁이 있으면 같이 또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그 팁을 잘 소화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10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고 11월 달에 좋은 소식을 갖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그런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노하우들을 또 그 다음 연도 수험생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어떤 올해 뭐 저희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다음 해 내년에 또 밑거름이 돼서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공인중개사 시장도 상당히 레드오션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할 그 당시만 해도 2017년, 2018년 그때부터도 이미 뭐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분들 응원 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 공인중개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쉬운 것 같은 그런 자격증으로만 인식되어 왔는데 아마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아마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공인중개사분들 존경하고요. 업무에서도 또 현업에서 다들 좋은 그런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도 뭐 규제가 아무리 세져도 어쨌든 실수요자는 존재하고 부동산 거래는 일어날 테니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공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저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말 안 하면은 사실은 그냥 또 대충 하지 뭐 그냥 안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 갖고 또 공부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또 그런 내용들 그때그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